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압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가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절차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도 상대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압류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가압류는 약간 생소하기는 하죠. 가압류의 가자는 한자로 거짓가인데 그렇다고 압류를 거짓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압류를 해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게 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그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 부동산의 가압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굳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않겠죠.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고 채무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동산을 매도해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가능한데 가압류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만일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주소를 안다라고 하면 그 주소의 등기부를 발급해 봐서 만약 채무자가 그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집 외에도 다른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들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가압류를 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은행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사실상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를 해둘 실익이 있죠. 가압류는 재판처럼 법원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소명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피보전 권리,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 등으로 자신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대부분은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은 오히려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인데요. 가압류를 해야 할 사정이 긴급해야 합니다. 지금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라는 등의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본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죠. 다만 너무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그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 면밀하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가압류였다라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할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데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현금 공탁 금액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가압류는 공탁금을 꼭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아버려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가압류 결정이 난 뒤에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가 없고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은행이 계좌를 동결한 뒤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가압류가 된 것을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다른 곳에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둔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해서 가압류 신청이 쉽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죠. 특히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고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제야 채무를 변제하려고 그 태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